안녕하세요. 우면사입니다. 저는 올해 35살 여성이고 현재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꽤 나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키워가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올해 65세이세요. 원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누구보다 회사를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자랑거리였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명석해서 학교에 다닐 때에도 전체 1등을 놓치지 않고 하셨고 명문대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셔서 정말 열심히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서 일해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하면 상대적으로 능력에 못 미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세상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지 못해 한다라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에만 열중하신 분이셨습니다. 회사 내의 사내 정체는 관심이 없으셨다는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아버지를 질투하고 능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사람들이 편법으로 사내 정치를 통해서 아버지를 밀어낸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당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아무 잘못도 없이 사내 정치에 휘말려서 떠밀려 나간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고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아침 일터를 잃고 큰 충격에 방황하셨습니다. 술도 드시고 방 안에 틀어박혀 계시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세상을 나쁘게 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세상이 알아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잘난 사람은 오히려 밀어내고 웃사람한테 아부하고 기분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더래요. 아버지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분이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야만 회사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 그런 말들을 선뜻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 아버지만큼 똑똑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허다한 게 세상이 아니겠어요.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널려있는 세상이라 자칫 잘못하면 똑똑한 사람이 다수의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밀려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 점을 간과했다고 하셨습니다. 대기업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할 거라고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랍니다. 아버지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사내 정치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더래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부분이 인간관계였다고 했어요.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에게도 깨우쳐 주셨어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일만 열심히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너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똑똑한 오너가 되어서 사내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똑똑한 직원을 부리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제가 훨씬 커서 아빠에게 아빠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얘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당시에는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지옥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망연자실해 하고 있었고 아빠는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엄마가 소리치는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 얼마 후에 엄마는 저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계실 때에 엄마가 아빠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공하는 아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평생 아빠에게 기대어서 잘 살 줄 알았던 엄마가 갑작스런 아빠의 퇴사 소식에 혼비백산을 했던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안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모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네 엄마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한 적은 없었니? 너한테도 아무 말도 않고 도망을 쳤단 말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남편 친구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칠 수가 있어? 미친년이 아니냐?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고모라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고모한테 그랬어요. 고모, 엄마가 왜 도망을 쳐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고 성공할 것 같으니까 결혼했는데 회사를 그만두니까 아빠 친구 따라서 외국으로 도망을 쳤대. 저는 고모의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는 고모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모한테 그랬었죠. 고모,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 말해? 고모는 진짜 나빠.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엉엉 울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의 지인이 찾아와서 엄마에 대해서 안 좋은 말만 했을 때 너무도 서러워서 밥도 안 먹고 학교도 가기 싫다며 방 안에 쫑그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저를 토닥거리면서 그랬습니다. 내 딸 미안하다.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네 옆에 있을게.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좋아.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 친구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겁니다. 말도 없이 짐만 싸고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것도 아빠 친구였던 사람하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우연히 아빠의 서랍 속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미안해.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과 결혼한 건 아니야.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죠. 12살이던 저는 그 말의 뜻을 몰랐지만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딸인 나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어요. 그때 전 엄마에 대한 비정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란 사실도요. 그 후로 엄마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동안 나는 엄마한테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서 웬만한 건 알 만큼 알고 말하면 이해를 할 나이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머나먼 길을 내게서 떠나가는데도 내게 가면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났습니다. 최소한 그렇지만 않았어도 제 마음의 문이 그렇게 굳게 닫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어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황망히 떠날 만큼 아빠 친구란 남자가 좋았을까요? 저희 집은 그냥 그렇게 부서졌어요. 아버지도 저만큼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산의 정지에 말려서 쫓겨난 아빠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를 해줘야 할 엄마가 가장 힘든 그때에 아빠를 배신하고 아빠의 친구 따라 외국으로 도망을 치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때부터 아빠는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셨습니다. 잡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머리 쓰는 일 말고도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가 너무 안쓰러워 빨리 자립해서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공부하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화장품 온라인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SNS에 홍보하고 유튜브, 틱톡 전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박이 났습니다. 첫 해 매출에 10억을 넘었고 브랜드가 알려지면서 투자 제의까지 받게 됐죠. 매출은 두 자릿수 억대로 뛰었고 저희 브랜드는 입소문을 타며 안정권에 접어들었죠. 그렇게 되기까지 아빠의 도움이 무척 컸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딸, 우리 딸 맞지? 그 목소리,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바로 엄마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엄마야, 미안하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러더니 대뜸 이러는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엄마 좀 도와줘. 네가 요즘 화장품 사업으로 잘 나간다고 들었다. 돈이 좀 필요한데
네 아빠 모르게 도와줄 수 있겠니? 오죽 급하면 염치없이 너한테 연락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군요. 내 연락처도 알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엄마가 하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내 말 듣고 있니?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복창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내 엄마라고 생각하는구나. 난 이 세상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고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생일 때, 내가 졸업할 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니까 도와줘?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엄마는 20여 년 만에 딸에게 전화통화를 했으면서 딸이 안부나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처지와 어려운 상황이 돼서만 너저분하게 늘어놓으면서 내게 동양을 구하듯이 적선을 바라고 있었어요. 마치 너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네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엄마인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네가 딸로서 엄마를 도와라는 식이었습니다. 사채빚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따위는 하나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했습니다. 전화 잘못 거셨네요. 저한테는 엄마가 없습니다. 다시는 제게 전화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빠 친구랑 도망갈 생각에 딸도 남편도 다 버렸으면서 돈이 아쉬우니까 딸한테 구걸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아쉽게 되니까 딸도 눈에 보였나 싶더군요. 지금 제 옆에는 그 누구보다도 날 지켜준 아버지가 계십니다. 인생을 걸고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요. 엄마라는 사람은요,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엄마 연락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더니 더 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빠의 재혼식을 성대하게 치러드렸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사귀어 오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신 엄마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